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깝죠? 휴일은 항상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만들어낼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라면 휴일 빨리 지나가고 월요일날 한번 또 붙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 LG화학, 기산텔레콤,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는요, 삼성전기와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아모레G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LG화학에 대한 관점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을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뭐 그다지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이 종목이 잘 나가야 되겠나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배터리 쪽에 있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이익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업종, 케미칼 쪽에서도 뭐 당연히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LG화학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들 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만원짜리가 지금 4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사실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토막도 더 난 거고 마이너스 60%까지 나왔었는데 버티고 있을 개인 투자들이 거의 없겠죠. 지금은 정말 독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점은 40만원대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살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추세 전환 포인트 만들어지고 있다 판단되는데, 아직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 상승, 지금 2020년부터 많이 올라왔던 이 상승 구간을, 이 뚱뚱한 부분들을 아직 다 해소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LG화학에 대한 인식이 계속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때의 추세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간다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이평선 전부 다 이제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장기 이평선까지 끄집어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을 유지만 해주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아래쪽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5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겠죠?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수를 지금 같은 때 하셔가지고 진행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걸릴 거고요.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겹겹이 이제 저항이라면 이 얘기죠. 즉 여기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매도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60만원대 70만원대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저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넘겨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겠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들인데, 상승 쪽으로 가는 것보다 횡보를 통한 가격대 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목적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50만원대 이하는 너무 싸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38조 원 시총이요, 38조 원인데 과거에는 이제 뭐 90조 근처까지도 갔겠죠. 90조 정도까지 갔을 텐데, 지금 38조 원, 뭐 80조 원대 넘는 그런 종목. 물론 거기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뭐 배터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됐지만 약간 오버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빠지고 나는 시점에서의 이 시가총액은 지금이 적당하냐?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횡보를 통한 가격대 유지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요원한 일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재미가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만 보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 볼게요. 기산텔레콤은 이게 지난번에 거래정지가 한번 있었죠. 이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거 나오면서 거래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분기 매출액이 3억 원도 안 돼가지고 이제 3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상장폐지 요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살아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던 부분, 즉 거래 정지 전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는 모습이었을 테고요. 지금 위치는 그 부분 다 해소하고 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추세, 지지점 3,000원 라인대를 진행을 시켜준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기선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간다 이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뭐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얻어맞을 테니까 세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 종목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둥 떠 있었던 이 부분들은 없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들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상승했었다라면 종목은 지금 4,000원대까지 상승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게는 한 5,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이 추세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위치고요. 4,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면 아마도 원래의 추세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상황이었다라면은 매수 포인트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지지권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매수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앞서서 있었던 이 거래정지 구간과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몰렸었던 이런 부분들을 과연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즉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가 매수가 들어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위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점권에서 반등 나가는 구간이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이제 4,500원대 이상 넘어가면서 좀 안정화된다 라고 본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매매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올라간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제대로 된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리스킹하다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요즘에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주가는 많이 떠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시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뭐라고 나왔냐면 테슬라의 5조 원대에 달하는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 이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아요. 네 5조 원대라면은 오씨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뿐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거 괜찮네. 지금까지 카메라 모듈이면 이제 LG 이노텍 많이 봤을 텐데 삼성전기 얘네들 괜찮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약간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요. 많이 내렸어요. 더 내릴 데가 없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지선도 만들고 반등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요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 또 훌륭하게 지금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애매해요. 추세가 하락으로 이탈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변화가 아직은 네, 크게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관점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13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 유지만 된다면 괜찮겠고요. 지금 지지점을 꼭 본다라면 12만 5천원대까지는 홀딩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횡보만 하더라도 골든크로스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5천원 아래쪽으로는 단기적 포인트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은 포인트인데 역시 마찬가지 역별에서 많이 사는 건 좋지 않겠죠. 조금씩 찔러보는 정도의 관점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소량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볼게요. 바이오니아가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약간 뜬금없는 그런 포털이긴 한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상한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금 이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이 독일의 더마테스트의 안정성 최고 등급 엑설런트를 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엑설런트 5스타 네, 별이 5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나 탈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애들도 좀 민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젊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지만 탈모에 은근히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머리가 빠져버리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탈모 이런 거 뭐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당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야 얘네 거 안정성에서 좋댄다. 이거 그리고 괜찮댄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겠죠. 자, 세계적인 그런 우수성과 안정성을 일단 검증받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탈모 시장이 굉장히 크긴 큰데 과연 주목을 잘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고 주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한가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대응 포인트를 잡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니아의 지금 상한가 잔량이 51만 주 정도거든요. 51만 주 정도면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3만 원대이기 때문에 뭐 한 200만 주 정도만 나와도 괜찮겠다 싶은데 50만 주 정도면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벌어질까요? 저항대 그대로 부딪히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4만 원대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4만 원대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지점에서 뭐 윗골에 달린다든지 뭔가 거래량이 터지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면 매도 의견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이거를 엄청나게들 검색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뭐라 그럴까요? 선박 이런 조선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선주들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큰 변화가 없을 종목입니다. 왜냐면 뭐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신에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죠. 요즘에 뭐 LNG선 이런 거 수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기대감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지금 조선주 쪽에서 본다라면은 LNG선보다도 컨테이너선 이런 쪽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지 또 더 좋은 모습일 겁니다. 뭐 단가적인 부분에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무역 거래가 활발해진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에서의 어떤 에너지 자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인 거고요.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근데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수주보다도 LNG선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LNG선도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주한다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방향성이 조금 엇갈려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을 때 해운주와 조선주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쪽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를 특별히 나쁘게 볼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선박 수주 이슈가 나오더라도 잠깐 반등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내려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조금 이제 지루하다는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기다렸다가 추세 좋아질 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배에 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네 팔자련이 하고 네 시간을 좀 녹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업종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아모레G 볼게요. 네, 아모레G. 화장품 관련주도 걱정들이 많으시죠. 뭐, 마스크 벗으면서 이제 화장 많이 할 것이다, 어쩌다 뭐 얘기 나오는데, 화장품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2분기까지 실적 별로예요. 네, 마스크 벗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그렇게 잘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아직은 뭐 방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마스크 벗으면 화장해야 돼. 귀찮잖아. 지금 세수 안 했는데, 짜증나. 네. 마스크 벗으면 또, 네, 기본적인 생김새와 좀 달라져. 왜 마기꾼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달라져.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함. 그 다음에 세수 안 하고 그냥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볼캡만 쓰고 마스크 딱 쓰면은 내 얼굴이 완벽 차단된다는 거,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누려왔던 것들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화장품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더딘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성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예뻐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발라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마스크도 점점 네, 좋은 그런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남들 다 벗고 다니는데 혼자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일시간에 순식간에 이제 풀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같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맞지 않겠느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하반기라든지 또 이제 재수 없으면 내년까지도 가겠지만은 좀 느지막히 네, 주가가 상승하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내하는 구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규적인 어떤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실적 쇼크니 뭐니 하더라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냥 느긋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주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신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LG화학, 기산텔레콤, 삼성전기, 바이오니아, 한국조선해양과 아모레G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종목 진압 빨리 해드린 이유 아시죠? 네, 느긋하게 휴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휴일을 또 알차게 보내셔야지 또 다가오는 한 주에 좋은 결과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제가 일찍 종목 진압 올려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네, 자,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 시황에서도 먼저 뵙겠네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뵙도록 하죠.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